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갈 때 그게 창직의 길이건 창업의 길이건 어떤 길이건 간에 저는 이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세 가지 산을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첫 번째가 의심의 산입니다. 저희가 직장을 나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성공할까 실패할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길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창지기의 길이라면 당연히 따라붙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떤 사업을 차렸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렸다고 예를 들죠. 손님이 이 정도 들어야 BEP를 넘어서 수익이 난다는 것은 계산상으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고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BEP를 못 맞추고요.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그러면 창업한 나는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최 대표님 어떨까요? 참담하겠죠. 그죠? 음. 참담하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나아질 기미가 없이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기 힘든 처음에는 대출을 받고요. 대출을 받아서 이자도 제대로 상환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고스톱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요?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성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가족들, 내 좋은 일도 하고 나도 행복하고 막 이런 상상을 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이 사업을 하느냐 접느냐 막 그런 문제로 가게 되면 그에 뒤따르는 문제들 막 고민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접게 되겠죠. 그 의심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그 의심을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의심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의심의 산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의 저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두의 숙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길이냐 아니냐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른바 퇴직 후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유망 업종이 있고 이게 유행이 될 거다. 이런 판단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의심과 마주치리라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일, 내가 실패해도 후회가 없을 일을 찾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념을 갖는 자신의 갈망을 신념화시킬 수 있는 일을 모델링하는 것. 그것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 길을 가다가 더 좋은 길이 생기고 더 좋은 찬스가 생겨서 그 길을 바꾸는 것은 어쩔지 모르지만 처음의 시작을 그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인생 이막을 설계하면 그건 정말 힘들 것 같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시련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떤 일이든 뭐 직장 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렇지만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퇴직 후가 되면 그것이 온통 자기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나 시행착오나 실패 이런 것들 모두 수반하거든요. 저도 작고 큰 그런 것들을 거쳐왔고 지금도 거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련의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창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퇴를 하지 않고 현업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이 창업이나 창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에 필요한 기본적인 깡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은 사실 직장 생활 오래 하고 나온 사람들은 사실 그런 깡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거에 못지않게 저는 필요한 게 낙관과 회복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제 마인드셋에 관한 것인데요. 그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선순환의 게임이 아니라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게임이기 때문에 그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낙관력과 회복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산은 뭐냐면 그것은 시간의 산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바로 그 시간의 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수집할 때마다 무지 저는 반가워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한 5만 시간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그것은 조건이 있어요. 1만 시간을 단일한 것에 쏟았을 때예요. 그 우리 그 예로 나온 거 보면 바이올린 배우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이올린을 1만 시간 켜는 거예요. 그 하나만 그러면 고수가 되죠. 당연히. 그런데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만 캐면 1만 시간 하면 되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룰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10년의 법칙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 제가 이 책에서 나왔던 10년의 법칙에 관한 여러 증거들 외에도 제가 현실에서 인터뷰해 본 분들의 얘기는 대부분 10년이 단위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골에 귀농을 했어요. 마을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뜻을 가졌던 그 동네 출신의 사람이 들어가서 마을에서 당신이 이제 리더가 돼도 좋겠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부분 한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잖아요. 직장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 직장에서 그 익히 들었던 그 말은 정말 사실은 안 맞는 얘기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퀵 윈이라는 거거든요. 빠른 승리, 빠른 성공. 그래서 얼마 만에 딱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딱 잘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룰이 아주 시스템이 강하고 그리고 자본이나 그런 고급 브레인들이 모여서 해도 힘든데 한 개인이 뭔가 새로운 창직을 해서 짧은 시간에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오면서 계속 기간의 프레임을 늘려왔어요.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후의 경쟁력은 저는 인내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멀리 보고 호흡을 조절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은 아닐 것이고 오늘 창직의 길을 마감하면 여기서 이제 9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웃풋까지 생각한다면 지금과 다른 놀라운 성과로 기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창직의 어, 초기에 저도 본의 아니게 시작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아직 지금 보인 뭐 성과랄까 그런 것은 정말 미미하지만 제가 축적해왔던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는 어,
생각보다도 더 멋진 아웃풋을 내고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